도마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가입니다. 아침부터 부러운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은수님, 기나긴 휴가를 마치고 일터로 복귀합니다. 그래도 이번 휴가는 독도 입도라는 엄청난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그 하늘이 허락해 입도 안 뜰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죠? JB 가보셨나요? 독도는 둘째치고 울릉도도 못 가봤습니다. 네, 저도 독도 입도를 하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었거든요. 시도는 했었던 거예요? 네, 시도는 갔다가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멀미만 잔뜩 하고 독도에 들어가질 못했었는데 네. 하늘의 허락을 못 받은 더마까. 네. 반면 김은수님은 하늘의 허락을 받으셨네요. 독도하면 또 독도새우죠. 그죠? 독도새우는 서울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 기운을 받아 김은수님 오늘 업무로 복귀한다고 하셨는데 파이팅 하시고요. 하늘호수님 멀리 있지만 아침 산책길에 누이가 시집을 듣고 있다는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저도 출근길에 같은 시집을 들으며 마음을 나눕니다. 시집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얼핏 들으면 시집은 꼭 시로 만든 책 같죠? 시선 집중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감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네. 뭔가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JB타임즈도 뭔가 문학적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데. 노력 한번 해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바로 뉴스 시작할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특검발 뉴스부터 또 전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김건희 특검팀으로 가겠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수서 내용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로 2차례가량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부른 것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불렀다는 거죠. 김 여사가 마음이 아주 괴로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해서 응한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성경 이야기 듣고 싶어서 삼청동 안가로 이봉권 회장을 불렀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게 삼청동 안가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시설입니다. 여기에 도대체 왜 부릅니까? 김건희 씨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죠. 그다음에 목걸이 관련 내용도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2022년 3월 아크로비스타 지하식당에서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을 했는데 이봉관 회장이 당선 선물로 예쁜 목걸이를 샀는데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건희 씨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봉관 회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국가조찬 기도회 동반 참석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봉관 회장은 2021년부터 국가조찬 기도회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봉관 회장은 굳이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소개를 하면서 일어나서 인사도 시키고 바쁜데 이렇게 함께해 주셨다 이렇게 인사를 또 하기도 했었죠. 위세과시용이었나 보죠. 네. 네. 자, 다음은 내란 특검으로 가겠습니다. 드론사 관련인데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이른바 V보고서 내용을 직접 손봤다는 취지의 드론사 내부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특검팀이 확보한 V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연천에 있는 드론사 산하 103대대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서 정찰하고 전단을 살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용대 사령관이 이 내용을 V보고서에 실을 하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한 드론사 관계자는 실무진이 올린 V보고서를 김 사령관이 2, 3회에 걸쳐서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드론사가 지난해 6월 소속 장교 4명에서 6명 정도로 구성된 기획팀을 만들었고요. 한 달 뒤에 이 문건을 작성했다. 내란 특검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조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지 조금 궁금하고 임금님규의 캔디님 파파복이네요. 파도 복장 터지는 소식들.
담배가게 순구미님, 안가 CCTV가 찐 자료네요. 아름다운 독도님,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 혼자 열심히 봉독해야지 핑계가 너무 성스럽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까요?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으로 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주요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냈는데 그날 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출국금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고 실무자는 이에 따라서 출국금지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특검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돼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해서 짚을 점이 있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해제 검토 과정에서도 공수처는 수사의 필요성을 들어서 출국 금지 조치 해제에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제 조치를 내렸다는 건데요. 이 자체의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바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이 그 비교 대상입니다. 차규근 전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이 2019년 3월 22일에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른바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른바 불법적 방법이란 게 뭐냐? 김학의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넘겨진 다음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 됐었던 점을 환기시키면서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1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확인을 해줬었습니다. 자, 이때 법원의 판단을 이종섭 출국건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수사가 난항에 빠지면 VIP 경로설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제해 주는데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압력을 행사했다. 이러면 이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김학의과 이종섭 건을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비교 사례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이건 뉴스 채굴꾼이 정리해봤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채굴꾼 김현욱 작가입니다. 네네. 네, 다른 사례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인데요. 네.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김 전 차장은 지금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다시 한번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황인데요. 네. 김태효 전 차장은 2017년 10월부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 조치는 1심과 2심 선고까지 유지가 됩니다. 당시에 김 전 차장 측은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소송까지 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법무부는 그 대법원 판기 환송 시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사례로는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로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서였는데 네. 지난해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당시 이재용 회장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실리콘밸리 기업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뉴욕에서 개최한 행사에 그 이 회장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이었고 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변호인을 통해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고 특검팀에 타진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특검팀은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결국 가지를 못했는데요. 네.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파견된 검사들과 회의를 했는데 출국 금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해요. 네, 조만간 이 회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출국을 허했다가 귀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네. 당시에 그 파견된 검사들은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 행사에 참석한 이후에 도망갈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이 국사와 국익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국사, 즉 이제 국가의 일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보면 네. 출입국 관계자의 진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박성재, 심우정 두 사람은 대사 부임은 국가의 일이므로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편 셈인데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최고 수뇌부가 국가의 일이 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망각한 셈이고요. 다음은 이제 국익의 관점으로 본다면 네. 호주 대사로 부임해 국사를 보는 게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사법의 논리보다 우선한다면 박영수 특검팀은 왜 이재용 회장의 경제 외교는 무시했을까요? 예. 참 이게 정리하면 박성재, 심우정 두 사람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에 관여했다면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레드헤어님 법이 고무줄도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니네가님은 이 나라는 정치 앞에선 법은 다 휴지 조각이었던 건가요? 라고 좀 한탄의 촌철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자,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죠. 이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법무부가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언론 공지를 돌렸는데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다시 반박에 나섰는데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의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공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쓸데없는 공방이라고 보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환기하겠습니다. 첫째, 이대로 방치하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질환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안과 질환인 녹내장도 이대로 방치하면 실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 위험이 있네 없네라고 하는 것은 논점이 아니고요. 방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법무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이미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방치 안 했고 앞으로도 방치 안 한다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떠돌이 헌터님도 주기적으로 검진하세요. 하게 해준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오늘부터 서울구치소장이 또 바뀌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데이지님은 단어 선택을 실명이라고 무섭게 한 변호인단의 의도가 뭡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 의도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굳이 풀이 안 해도 되겠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네,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목할 발언 몇 가지를 했는데요. 첫째,
내년 6월 열리는 선거에서 그게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는 지금 판단하기 이르지만 아무튼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출마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 출마할지 단체장으로 출마할지는 아직은 모른다. 이런 취지의 그 입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재건이 먼저다. 그리고 내년 초쯤에 진영 전체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열린 상태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선을 그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지를 좀 남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월경에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 또 하나 젊은 세대의 입시 비리 비판은 변명할 수 없는 문제다. 앞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답하겠다. 제가 의미 있는 정치적 활동을 하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튼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썰 내지 전망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마는 기정사실이고 다만 무엇으로 출마할지만 남았고 합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건 아니고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처럼 들리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것으로 석방 사흘 만에 이제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본인의 입으로 뭔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준 것 같네요.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가볼까요?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이 123만 5,881건. 이 가운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90만 9,512건이었고 또 이 가운데 한 번이라도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8만 9,536건으로 전체 송치 사건의 9.8%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2021년 8.3, 2022년 9.6, 2023년 9.5%와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는 비율이었다라는 겁니다. 뭘 짚어야 됩니까? 딱 하나인데요. 자, 이게 검찰 발표라는 죄입니다. 대검 통계 자료가 보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검찰은 왜 이 시점에 이런 통계를 발표를 했을까? 이걸 짚어야 되는 건데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최대의 쟁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자,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완 수사권을 검찰한테 남겨줄지 말지. 이게 핵심 문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검찰의 통계 플레이는 디테일 싸움의 개시선언.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검찰발 통계를 전한 기사를 보면 검찰 입장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나 자백이 있는 절도 사건 등은 경찰 기록만으로도 처리되지만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는 송치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가 되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고. 둘째,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 간 사건 핑퐁과 이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국민한테 간다. 이런 논리를 지금 깔고 검찰 관계자의 코멘트가 계속 보도를 타고 있더라고요. 뭐냐? 네. 검찰이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언론 플레이를 우리 촌철님들은 간파를 하신 것 같네요. 옥황상제님, 경찰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성을 강조해야 보완 필요성이 그만큼 부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사랑님, 수사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 어찌합니까는 시작된 주도권 싸움이라고 좀 관전평을 보내주셨네요. 신원섭파님, 끝까지 검찰은 수사권 미련이 많이 남는 모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이게 이런 걸 두고 이제 비유적으로 철밥통 논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속내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언론 플레이가 먹힐 것이냐 이걸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촌철님들도 이런 비스무리한 보도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거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